그럼 다음으로 바닐레에 대한 주요 이론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바닐레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, 바닐레는 기하학습에 대한 수준과 그거에 대한 그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학습 과정, 학습 단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기하학습 수준에 대한 부분과, 그리고 이 기하학습 수준의 상승을 위한 이 교수학습 단계, 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닐레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, 우선 보실 부분은 이 기하학습 수준에 대한 부분인데, 여기에 정리를 해보죠. 기하학습 수준. 저희가 기하학습 수준은 어떻게 되냐면, 처음으론 시각적 인식 수준이고,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이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,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형식적 연역 수준, 마지막 단계로서는 이제 엄밀한 수학적 수준까지 해서, 이 바닐레가 말하는 기하학습 수준은 이 총 다섯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데, 이때 이제 보셔야 할 부분은 각 수준의 특징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, 이 시각적 인식 수준에서는 도형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만 이 도형들의 성질에 대해선 인식할 수가 없고, 그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에 와서야 이 도형들의 성질에 주목하게 되고, 하지만 이 도형 사이에 무엇을 파악을 못하냐면, 바로 포함 관계는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죠. 그 다음 이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에서는 일단 요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도형의 이 포함 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, 그리고
개념의 추상적 정의나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연역적 추론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에 대한 특징이고,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 추론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연역적 추론에 대해서 완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데, 이 형식적 연역 수준에서 와서야 이제 무정의 용어나 공리, 정의, 사이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각 수준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, 보통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은 거의 이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까지 가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, 이때 이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에서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 수준에서 학생들이 그 증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, 그럼 이 증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은 저희가 누구와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냐면 프루이덴탈과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, 그럼 프루이덴탈의 어떤 활동이 학생들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냐라고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프루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 활동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은 프루이덴탈의 국수적 조직화와 연관이 있다 라는 점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기하학습 수준, 바닐레의 기하학습 수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수준이 순차적으로 발달한다 라는 것인데, 결국 시각적 인식 수준에서 있던 아동이 그 다음 수준으로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각적 인식 수준의 아동이 발달해서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이 되고, 이 아동이 발달해서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으로 된다 라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발달한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, 두 번째로는 아동의 신체나 나이의 성숙이 아닌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의존한다 라는 것인데, 결국 이것은 누구와 바닐레와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냐면, 이 수준 상승에 대해서
신체나 나이의 성숙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입장은 피아제인데, 그 바닐레는 이 피아제와는 다르게 신체나 나이의 성숙이 아닌 교육이나 내용의 방법에 의존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바닐레와 피아제의 차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교육이나 방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 기하학습 수준 상승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단계는 이 특징을 정리한 후에 정리를 해볼 테고, 그 다음 특징으로는 이전 단계의 사고의 수단이 다음 단계의 사고의 대상이 된다는 거가 있는데, 저희가 이 수준, 즉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에서의 이 수준과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 3수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본다면, 이 수준에서의 사고의 대상은 도형이고, 이때의 사고의 수단은 성질인데, 이 3수준에 와서는 이전 단계, 이 수준에서의 사고의 수단이 다음 단계의 사고의 대상이 되는, 즉 이 성질은 3수준에서는 사고의 대상이 되고, 이 성질로부터 이제 명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라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자면, 서로 다른 수준의 아동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기하학습 수준의 특징인데, 보통 보시면은 이 학생의 수준보다는 교사의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 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생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결국 교사가 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,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, 그럼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서 그 수준,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지도를 해야 서로 간에 이해가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에 대한 특징은 바로 교사가 학생의 수준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바닐레의 기하학습 수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, 이제 이 특징에서 바닐레가 발달은 이제 수준 상승은 신체나 나이의 성숙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의존한다고 했는데, 교육의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닐레가 이런 기하학습 수준 상승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를 제시했죠. 그래서 그 단계를 살펴보자면, 일단 탐색 단계,
보통 얘를 지리 안내 단계라고도 하는데, 이 탐색 단계는 무엇을 하냐면, 탐색 단계에서는 새로운 학습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 탐색 단계이고, 그 다음으로는 안내된 탐구 단계인데, 이때 안내된 탐구 단계에서는 교사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학습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탐구하는 단계인 거고,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명료화 단계인데, 명료화 단계에서는 이 수학적 구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게 되고, 뿐만 아니라 무엇을 형성하냐면 바로 관계 체계를 형성하죠. 이 명료화 단계 다음에 자유탐구 단계인데, 이 자유탐구 단계에서는 이 안내된 탐구에서의 과제보다 복잡한 과제에 도전하면서 이 탐구 분야의 분야 구조에 정통하게 되죠. 마지막으로 통합 단계인데, 이 통합 단계에서는 새로운 구물망을 형성하고, 이때 비로소 수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교사학습 단계는 결국 기하학습 수준을 상승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, 결국 이 기술적 분석적 인식 수준이었던 아동을 이 교사학습 단계인 탐색 단계, 안내된 탐구 단계, 명료화 단계, 자유탐구 단계, 통합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인 관계적 추상적 인식 수준으로 도달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때 만약에 이 교사학습 단계에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없이, 만약 이 자유탐구 단계가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안내 탐구 단계부터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고, 이런 게 가능해요. 그렇게 해서 이 통합 단계에 이르면 이제 수준 상승이 일어나서 학생의 기하학습 수준이 상승한다 라고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출사항에서 보시면은 이 교사학습 단계에 대해서 뭐 순서를 나열하고,
그 특정한 단계에 대해 뭐 명칭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반일레 이론에 대해서 보시면 이런 기하학습 수준 이런 특징이나 아니면 이 피아제와 비교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겠죠.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상태를 보고 이 기하학습 수준이 무엇인지 쓰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반일레에 대한 이론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반일레 이론에 대해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이 주요 학자에 대한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